어느 봄날 75세 박할머니는 시장에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밝은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나갔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며 덤으로 사과 하나를 더 주었다는 겁니다. 반면 같은 날, 늘 검은색 옷만 입는 이웃 할머니는 같은 가게에서 "많이 아프세요?" 라는 걱정 어린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과연 옷 한 벌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옷차림에 따라 한 사람의 연봉이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외모나 체력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품격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의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옷차림인 것이죠. 사람은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 지혜로운 말에는 단순히 예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닌 훨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존경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비밀들입니다. 7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대성공을 거둔 분들, 80세가 넘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우아한 분들, 손자 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와 반대로 꼭 실천해야 할 품격 있는 생활의 지혜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세요. 사람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신발입니다. 75세 최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항상 편안함만을 추구해서 낡고 더러워진 운동화를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발가락 부분은 헤어져 있고 밑창은 닳아서 울퉁불퉁했으며 끈은 풀어진 채로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할아버지는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그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 씨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박 씨는 비싼 신발을 신지는 않지만 항상 깨끗하게 관리된 구두나 운동화를 신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을 닦고 끈을 단정하게 매며 낡으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세심하고 신중한 분이시구나라고 평가하며 자연스럽게 그에게 더 많은 신뢰와 기회를 주게 됩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조심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것과 디디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절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색상의 균형을 맞추세요. 무채색만을 고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68세 김 씨 할머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세련됐다고 생각해서 항상 회색,
검은색, 베이지색 등 무채색 옷만 입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스웨터, 베이지색 바지를 매치하고 가방과 신발까지 모두 어두운 색상으로 통일합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생기 없고 우울해 보이며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같은 연령대의 이 씨 할머니는 어떨까요? 이 씨는 기본 아이템으로 검은색이나 회색을 입더라도 반드시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합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을 때는 화사한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회색 원피스를 입을 때는 밝은 파란색 카디건을 걸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생기 넘치고 활기차 보이신다고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그녀 주변에는 밝은 에너지가 모입니다. 동양의 오행 이론에 따르면 무채색만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를 의미하며 휴식과 마침, 즉 정체를 상징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어두운 색상을 매일 착용하면 그 파장으로 인해 스스로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흐린 날에는 우울하고 맑은 날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색상은 우리의 심리를 좌우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색상만으로 옷을 입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울해지며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 옷을 입을 때 반드시 밝은 색상을 함께 매치해서 색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옷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형태가 변형되거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72세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아까워서 늘어나고 색이 바랜 셔츠를 계속 입고 다닙니다. 어깨 부분은 축 처져 있고 원래 파란색이었던 셔츠는 이제 연한 회색에 가깝게 발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 혹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안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조씨 할아버지는 옷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거나 색이 바래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라도 항상 형태가 살아있고 색감이 선명한 옷만 입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단정하고 깔끔하시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말과 행동에도 더 큰 신뢰를 보입니다. 옷이 늘어나거나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이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옷걸이도 중요한데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티셔츠나 얇은 옷들은 이런 옷걸이에 걸어두면 늘어나는 등 형태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기의 개념과 사기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지의 여부는 나의 번영 혹은 몰락을 암시합니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하게 생기가 살아있는 곳에만 머물거나 다가옵니다. 늘어진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과소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좋은 기회나 재물이 모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적절한 포인트를 만드세요. 허전한 손목과 목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69세 한 씨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씨는 액세서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시계도 차지 않고 반지도 끼지 않으며 목걸이나 브로치도 착용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밋밋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기 어려워하며 평범한 할머니라는 인상만 남깁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윤 씨 할머니는
적절한 액세서리를 잘 활용합니다. 간단한 옷을 입어도 우아한 시계를 차고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하며 옷에 어울리는 브로치를 달아 포인트를 만듭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품격 있으시다라고 평가합니다. 목걸이나 반지에 펜던트나 보석이라는 구심점이 있는 것처럼 옷에도 시선을 끄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타이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또한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품격을 느끼게 됩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장식은 상대방이 바라보기에 불편하게 하며 스스로의 운을 막아버리게 되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는 여러분을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리고 좋은 기회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5번째, 옷의 관리 상태를 살피세요.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세요. 71세 송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송씨는 좋은 정장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의자에 걸쳐두거나 침대에 던져두어서 항상 구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구겨진 채로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성의가 없으시다 혹은 게으르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문씨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문씨는 옷을 입은 후 반드시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걸어둡니다. 다림질이 필요하면 미리미리 해두고 정장을 입을 때는 항상 말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단정하고 신중하시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장이 구겨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꼼꼼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두었을 때 구겨지기 마련이죠. 좋게 보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한 대로 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일정한 계획 없이 편한 대로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역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의복은 항상 정갈하게 수의관정을 한다고 하여 옷차림을 중요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은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흔히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고 하듯이 복장 상태가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복장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단순히 식당을 가는 것이라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장소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입장이 가능한 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정장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양복 상의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고 넥타이와 구두 착용이 필수인 곳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컨트리 클럽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장과 넥타이, 구두를 다 갖추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을 싫어해서 투덜거리는 20대 젊은이에게 초대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정장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처럼 옷은 자기만 편하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예의를 표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옷을 갖춰 입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격에 맞는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기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장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와 사람에 따라 적절한 차림새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경영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최소 2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적절하게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능력 발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미지 컨설턴트인 존 몰로이가 자신의 저서 성공을 위한 복장에서 소개한 흥미로운 실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이 많이 모이는 뉴욕시의 한 대형 빌딩에서 직장인 2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동일한 남자 배우에게 서로 다른 복장을 입히고 사람들에게 줄을 바르게 서도록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모델에게 구멍이 난 낡은 검은색 구두와 플라스틱으로 된 버클이 달린 번쩍거리는 노란색 양복, 그리고 값싸 보이는 넥타이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이 차림으로 줄을 세우라고 했더니 100명 중 단 7명만이 그 명령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동일한 배우가 감청색 계열의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은빛의 고급스러운 넥타이에 광이 나는 가죽 구두를 신고 헤어스타일까지 단정하게 정리한 후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 100명 중 무려 73명이 그 명령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의복과 외모가 주는 정보가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의복은 제2의 피부, 제2의 신체, 또 다른 나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컨설턴트이자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쓴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비결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꾸준히 가꿔가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품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노화를 가장 적게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70세가 되어야 비로소 늙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매력을 잃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김영희 선생님은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화사하게 연출하는 것이 멋쟁이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복장 디자인 학원 출신으로 수많은 시니어들의 스타일링을 담당해온 김 선생님의 시니어 패션 코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세요. 젊어서는 회색이나 검정 등 무채색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채색만 고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데다 체구도 왜소해져서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인상을 주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명도가 높은 밝은 주황색이나 분홍색 등 화사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에 활기를 더해주어 젊어 보입니다. 다만 너무 원색적이거나 형광색은
오히려 나이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바지보다는 치마나 원피스를 권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휘거나 벌어져서 무릎 사이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 바지를 입으면 휘어진 다리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치마나 원피스를 입으면 출산과 육아로 처진 힙라인도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다리 라인도 우아하게 감춰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굵거나 노출이 꺼려진다면 치마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요즘 발목이나 종아리까지 끈으로 감싸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런 디자인은 시니어들에게도 권할 만한 좋은 아이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목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목을 끈으로 고정하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샌들의 경우 뒷끈이 없는 슬리퍼 형태는 자칫 발목을 접질릴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 할 품목입니다. 대신 발목까지 감싸주거나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귀걸이보다는 다른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시니어 세대에게 귀걸이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액세서리입니다. 어설프게 착용했다가는 어딘가 어색한 느낌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정도가 적당합니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풍요로운 느낌을 강조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진짜든 모조품이든 보석이나 진주 등은 조금 큰 사이즈를 하는 것이 더 여유로워 보여서 좋습니다. 너무 작고 세밀한 것보다는 적당한 존재감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로 걸음걸이와 자세에 신경 쓰세요. 사람이 우아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보도블록을 걸을 때 블록의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걷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사용하는 허리 보조대를 착용하고 걷는 것도 자세 교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은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옷차림 못지않게 젊은 세대의 모범이 되려는 내적 태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을 입어도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시니어들이 많아요.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고 무조건 대우받기만 바라면 진정으로 아름답지 못해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정말 골든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개인의 연봉이 최소 3배에서 최대 8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적절하게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협조를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사회적 영향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미지 컨설턴트인 제니퍼 윌슨이 자신의 저서 첫인상의 힘에서 소개한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런던 시내의 대형 쇼핑센터에서 쇼핑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여성 배우에게 서로 다른 복장을 입히고 길을 잃었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모델에게 헤어진 청바지와 오래된 운동화, 그리고 얼룩이 묻은 티셔츠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도움을 요청했더니 100명 중 단 12명만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동일한 배우가 깔끔한 블라우스와 정돈된 바지, 그리고
깨끗한 구두를 신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한 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 100명 중 무려 67명이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움을 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간단하게 방향만 알려주고 빨리 자리를 떠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직접 안내해 주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의복과 외모가 그 사람의 신뢰도와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옷차림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처럼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품격을 기르는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얼굴을 밝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는 종교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명상의 시간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은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또 기뻐하세요. 기쁨은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지만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주름과 흰 머리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지혜의 상징임을 인정하세요.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세요.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른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떠날 것인가도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음식은 적당히 드세요. 과식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몸을 무겁게 만들어 활동력을 떨어뜨립니다. 소식하는 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입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샤워를 자주 하여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깨끗한 환경과 청결한 몸은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몸을 단정하게 하고 항상 단정한 몸차림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꾸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몸 단장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체형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밝게 하고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옷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세요. 가까운 동네 마트에 가더라도 최소한의 몸 단장은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요.
젊은 사람들의 모임에 무리해서 끼어들지 마세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과 모임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지에서 생을 마감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즐기세요. 이는 무모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들이 이사하거나 대청소를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자리를 피해 주세요. 좋은 의도라도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덕하고 너그러운 어른이 되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기 쉽지만 오히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하지만 돈으로만 표현하려 하지는 마세요.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가 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가족보다는 전문적인 사람을 활용하세요. 가족 관계를 일로 인해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을 맡겼으면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믿고 맡겼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무리한 도전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이 더 현명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반려동물은 기르지 마세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의 물건은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세요. 이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스쳐가는 말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오는 가족보다 매일 함께하는 이웃에게 더 감사하세요. 일상적인 도움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세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몸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식품을 함부로 복용하거나 남에게 권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솔직한 소통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헐뜯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빈말로 위로하려 하지 마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인사치레는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심 어린 만남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요청받지 않았으면 충고하지 마세요. 선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외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적당한 도전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무시당해도 화내지 마세요. 상대방의 미숙함으로 이해하고 여유를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들이 무시하는 듯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대 차이일 뿐이며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계속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과 남을 위한 시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의식적으로 움직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이 우선입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함이 진정한 어른의 덕목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립적인 삶이 존경받는 노년의 기본입니다.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베푸는 마음은 가져도 받기만 기대하는 마음은 버리세요.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 노력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깨끗한 신발이 가져다주는 신뢰, 밝은 색상이 불러오는 활력, 정돈된 옷이 만드는 품격, 적절한 액세서리가 주는 존재감, 그리고 올바른 관리가 보여주는 성숙함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진짜 힘은 오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옷차림은 그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언어일 뿐이죠. 기억하세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 80세가 넘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자신을 가꾸며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한숨을 쉬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보세요. 대신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만날까? 라고 물어보세요. 세월이 당신에게 준 것은 주름과 흰 머리만이 아닙니다. 깊어진 지혜, 너그러워진 마음,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낼 차례입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어 라고 자랑할 때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품격 있게 나이 들고 싶어 라고 말할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옷장 앞에 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입는 이 옷 한 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이 내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